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쓰시는 휴대폰의 속도가 느려서 불만인 적이 있으셨나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몇 가지만 설정해 주시면 여러분의 휴대폰 속도가 몰라보게 빨라집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휴대폰을 쾌적하게 만들어 보세요. 첫 번째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에서 설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라고 나오죠. 자, 여기로 들어가세요. 자, 지금 완벽 케어라고 나오죠. 여기에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라고 나오게 되면 최적화 버튼을 눌러서 최적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램이라고 있죠. 자, 이 램에 들어갑니다. 휴대폰을 쓰시다 보면 여러 가지 앱들을 실행하고 종료하고 하시다 보면 메모리에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쌓여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게 되면 메모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좀 더 휴대폰을 빠르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정리라고 되어 있고요. 1.3기가라고 되어 있죠. 이 위쪽에서 내 스마트폰의 메모리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장 공간이 있고 램이 있죠. 저장 공간은 책꽂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램은 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책꽂이에는 내가 볼 책들이 전부 꽂혀 있고요. 책상은 그 중에서 필요한 책들만 꺼내서 보고 다시 책꽂이에 꽂아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 공간도 중요하지만 이 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꽂이가 아무리 크더라도 책상이 좁으면 한 번에 올려놓을 수 있는 책의 권수가 한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 번에 2권밖에 올릴 수가 없어요. 나는 한 5권을 올려놓고 봐야 되는데 이 램 공간이 모자라면 그게 되지가 않는 거죠. 이 램 공간을 무한정으로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꺼내놓고 보는 책을 다 봤으면 다시 책꽂이에 꽂아 놓게 되는 거죠. 하지만 책상에 있는 책을 다시 책꽂이에 꽂더라도 잔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휴대폰 전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잔상들을 다 없애줘야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쓰지 않는 필요 없는 찌꺼기들을 전부 없애주게 되겠죠. 그러면 공간이 더 늘어나죠. 더 많은 책상 넓이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좀 전과 비교해서 2.6기가로 늘어났죠. 이런 식으로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해주시면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스마트폰을 빠르고 쾌적하게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좋은 방법은 재시동입니다. 그런데 재시동을 자주 하지 않으시는 분이 대다수죠. 배터리가 완전히 소모돼서 저절로 꺼지기 전까지는 몇 달 동안도 재시동을 하지 않고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시동은 되도록 자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런데 사실 매번 신경 써서 재시동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자동 재시동을 이용을 하면 훨씬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케어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에 매일 자동으로 최적화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들어갈게요. 매일 자동으로 최적화에 사용 중에 체크해 주시게 되면 내가 지정한 시간대에 매일 자동으로 최적화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고요. 휴대폰 사용 중에는 최적화가 되지 않습니다. 휴대폰 사용 중에 최적화가 되면 작업 중에 최적화 기능이 실행돼서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매일 자동으로 최적화하면서 램 확보를 위해서 앱도 정리가 되게 되죠. 자,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은데 매일 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자동으로 다시 시작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는 내가 지정한 요일에만 재시동을 할 수 있어요. 자, 매일 해도 좋겠지만 매일 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에는 자, 이렇게 터치를 해서 필요한 요일에만 재시동을 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고요. 시간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여러분이 수면을 하는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에 재시동이 되게끔 해놓으면 스마트폰 이용하시는데 아무 지장도 받지 않고 재시동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경우에도 화면이 꺼져 있을 때나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배터리 잔량이 30% 이상일 때만 재시동이 되게 됩니다. 보통 주무실 때 전원을 연결하고 주무시기 때문에 배터리 잔량이 30% 이상일 때와 상관없이 재시동을 할 수 있겠죠. 되도록이면 자동으로 다시 시작 기능을 꼭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실행되어 있는 앱 종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이용을 하시다 보면 앱들도 실행하고 웹페이지도 검색하고 여러 가지 하시게 되죠. 자, 그때 지금 실행되어 있는 앱들 확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열려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앱들이
여러분도 모르게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모리 용량을 계속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 가끔 스마트폰을 쓰면 쓸수록 자꾸 느려집니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를 꼭 체크해 보세요. 실행되어 있는 앱들이 20~30가지 이상 돼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반드시 필요 없고 쓰지 않는 앱들은 종료해 주도록 하세요. 모두 닫게 하면 전부 종료되죠. 자, 나는 지금 이 앱을 쓰고 있어요. 나머지는 종료하더라도 이 앱은 놔두고 싶어요. 그럴 때는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전부 종료가 되겠죠. 모두 닫게 하면 전부 종료가 됩니다. 쓰시는 중간중간 사용이 끝난 앱, 쓰지 않는 앱들은 이렇게 종료를 시켜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프로필 아이콘 누릅니다. 그러면 앱 및 기기 관리라고 나오죠?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에서 관리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현재 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앱들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사용하지 않는 앱들은 전부 삭제해 주도록 하세요. 필요 없이 설치되어 있는 앱들이 많을수록 스마트폰이 그만큼 검색해야 될 게 많아지기 때문에 속도에 영향을 주겠죠. 자, 그래서 쓰시는 앱이면 상관이 없지만 쓰지 않는 앱들은 전부 제거해 주도록 하세요. 자, 우측에 있는 체크 박스에 체크하시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휴지통 누르시면 제거가 되겠죠. 제거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만 해주셔도 여러분 휴대폰의 저장 공간을 절약을 할 수 있고요. 휴대폰이 이 앱들을 검색하는 시간도 많이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프로필 아이콘 누르고 들어오면 아래쪽에 설정이라고 있죠? 설정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는 설치된 앱들의 자동 업데이트를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 업데이트하도록 바꿔줍니다. 네트워크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앱 자동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 들어가세요. 여기서 모든 네트워크에서 할지 와이파이에서만 할지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모든 네트워크로 되어 있으면 반드시 와이파이에서만으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모든 네트워크로 되어 있으면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일반 데이터 통신 상태에서도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됩니다. 데이터 통신비에도 영향을 주지만 속도에도 많은 영향을 주겠죠.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데 백그라운드에서는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또 되고 있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꼭 와이파이에서만으로 체크해 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굿 가디언스라는 갤럭시에서 만든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모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성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서 설치하시면 돼요. 갤럭시 스토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검색 버튼에서 굿 가디언스라고 검색해 주세요. 자, 굿 가디언스 있죠? 들어갑니다. 이 굿 가디언스 설치합니다. 이 굿 가디언스는 이 앱을 실행한 다음 앱에서 다시 설치를 하게끔 해주는 중간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굿 가디언스 실행합니다. 그 다음 설치 버튼이 다시 나오죠? 다시 설치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기능들이 나와요. 자, 여기서 갤럭시 APP 부스터와 메모리 가디언 이 두 개를 설치해 주시게 되면 속도를 비약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APP 부스터 누르시면 다시 설치를 해야 되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굿 가디언스는 이런 앱들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해주는 관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런 앱들은 다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APP 부스터 설치합니다.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확인 중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지금 현재 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을 전부 확인하고 성능을 15%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죠. 그 대신 이 기능은 지난 30일 동안 사용한 앱만 최적화해요. 전부 다 최적화를 해주는 건 아니죠. 자, 최적화 시간도 15분 정도 걸리죠. 하지만 한번 실행을 해주시면 속도가 굉장히 올라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대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해주셔야 되고요. OS가 업데이트되면 다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셔도 어느 정도 오래된 스마트폰도 좀 더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메모리 가디언이죠. 이 기능은 앞서 우리가 본 메모리 최적화보다는 좀 더 진화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만들어주고요. 성능에 최적화된 메모리 정리를 해주게 돼요.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합니다. 앞서 본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하고 비슷한 화면이죠. 하지만 좀 더 성능 위주로 최적화를 해주게 돼서
속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좀 전에 최적화할 때는 정리를 해도 1기가 정도만 정리가 됐는데 이번 경우에는 보시면 2기가 이상 정리가 되죠. 자, 지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실행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완료를 해주게 되겠죠. 메모리 가디언은 이렇게 실행하고 나면 결과를 보여주게 되죠. 제일 아래쪽에 있는 주황색이 시스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실행이 계속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 부분은 지금 실행 중인 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이 캐시가 되겠죠. 이 캐시 때문에 메모리의 양을 차지하고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 캐시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메모리 정리를 해도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80%의 빨간색 점선이 있죠. 이 메모리를 80% 이상 쓰면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80%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이런 구간에 보시면 캐시 메모리가 굉장히 높게 들어가 있죠. 자, 지금 우리가 정리한 다음에는 캐시 메모리가 좀 줄어들었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도 안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재시동을 한번 해주시는 걸 권해요. 스마트폰을 쓰면 쓸수록 느려지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여기 있는 캐시가 차지하는 메모리의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애니메이션의 속도를 조절해서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설정 들어가시게 되면 접근성이라고 있습니다. 접근성 들어가세요. 그러면 시인성 향상이라고 나오죠. 여기 들어가세요. 아래쪽에 보시면 애니메이션 삭제라고 나오죠. 스마트폰 화면에서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들에는 애니메이션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닿더라도 바로 바뀌지 않고 줄어들면서 바뀌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애니메이션이 되겠는데요. 그런 애니메이션을 없애게 되면 훨씬 더 빠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애니메이션 삭제 체크를 해주시고요. 혹시 이게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개발자 모드에서 애니메이션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제일 아래에 보면 개발자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개발자 옵션이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태블릿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소프트웨어 정보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빌드 번호라고 있죠. 자, 이걸 7번을 터치를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켜져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지만 켜져 있지 않은 분들은 7번을 터치하면 숫자가 점점 줄게 되면서 뒤로 돌아가시게 되면 개발자 옵션이 나오게 돼요. 이 개발자 옵션에 들어가시면 창 애니메이션 배율, 전환 애니메이션 배율, 애니메이터 길이 배율이라고 나오게 되죠. 이 세 가지를 전부 눌러서 사용 안함으로 바꿔주시면 훨씬 빠르게 전환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로고 버퍼 크기 이용하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이 로고 버퍼 크기를 조절을 하면 오히려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 버퍼 크기 들어가셔서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버퍼 크기보다 한 단계 위쪽으로만 설정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256에 설정이 돼 있으시면 한 단계 위에 1메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1메가 설정되어 있는 분은 4메가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신형 스마트폰의 경우는 쓰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구입하신 지 오래된 스마트폰만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속도가 느려지게 느껴진다든지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원래대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설정된 개발자 옵션을 원래대로 돌릴 때는 여기 있는 사용 중을 꺼주시게 되면 초기화가 되게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USB 케이블로 연결을 했을 때 PC에서 스마트폰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USB 디버깅에 체크가 돼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PC와 스마트폰을 연결하고 스마트폰이 PC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자 옵션에 들어오셔서 USB 디버깅을 켜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구글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웹서핑을 하거나 인터넷을 이용을 하실 때 사실 구글 크롬은 굉장히 자원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최신형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에는 속도를 느려지게 하는 한 가지 요인이 됩니다. 필요 없는 기능들은 전부 제외시키고요. 웹서핑에만 최적화되게끔 필요한 기능만 제공하는 구글 고를 이용을 하시면 웹서핑의 속도를 비약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기존 구글 크롬에서 이용하는 기능들은 전부 다 제공을 합니다. 유튜브라든지 음성 검색, 카메라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제공을 하죠. 자, 검색 버튼은 아래에 있죠. 여기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용법은
구글 크롬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만 조금씩 달라져 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방법만 잘 활용을 하셔도 5년 이상 된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최신형 스마트폰도 최소 15에서 20% 이상은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고 사용할 때도 훨씬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